우리 배두나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두나베 씨. 예, 네네. 일로 오세요. 자, 대한민국 봉준호 헐리우드 워셔스킨 감독님. 월드 클래스 감독들에게 먼저 러브콜을 받는 배우입니다. 우리 배두나 씨. 예. 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배두나 씨 출연하신 것도 보고 많이 했지만. 네, 저는 예. 계속 똑같아요. 계속 일만 하고 계속 쉬지 않고 영화 찍고 드라마 찍고 계속 그렇게 바쁘게 지냈었어요. 지금은 또 프랑스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네, 프랑스 영화고요. 네네. 일단 프랑스 영화예요? 네, 해시태그 I am here라는 작품인데 프랑스 감독님, 프랑스 배우들,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한국에 와서 찍었어요. 그래요? 네, 한국 분량에 제가 좀 나오고 프랑스 약간 그 바스크 지역에서 셰프를 하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SNS 친구로 이 한국 여자 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러 오는구나. 한국에 오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오기로 했던 이 수가 안 나와요. 왜? 말없이 나오기로 해놓고. 왜 안 나와? 그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야, 이거 아주 그냥 궁금한데. 안 나와서 이분이 거기서 노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찾으러 나서죠. 이 여자를. 배우분들 나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질문을 드려봐요. 이게 이제 자발적 출연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두나 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자발적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요? 저는 제가 하고 싶다고 했고 되게 무리해서 스케줄도 조정했고 네, 사실 오늘은 촬영 날이고 저희 그 촬영 굉장히 바쁘게 진행돼가지고 고열받다가 사실은 못 빼주는 날이었는데 제가 막 해가지고 사정해서 지금 아침에 1시간을 빼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바로 가서 이제 또 네 이제 이거 끝나면 가서 이제 우주복 딱 갈아입고 가야죠. 그럼 자발적이라고 하시는 거는 유키즈를 그래도 평소에 조금 시청을 좀 네, 하셨던 그럼요. 건가요? 예, 진짜? 하고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잘 볼 시간도 없고 한데 네. 가장 그나마 챙겨보는 공유 씨 나왔을 때 그 퀴즈 맞히니까 한 대장 회식까지 하라고 SNS에 본방 한 다음에 인증샷 날리셨다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늦게 하더라고요 유키즈가. 되게 당겨진 건데 우리 9시. 아 그래요? 네네. 예.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졸면서 기다렸던 기억이에요. 제가 되게 아침이니까 보실 수 있죠. 요즘에는 또 한 5시쯤 일어나야 돼가지고 촬영 때문에 더 일찍 잠들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 야, 기자님 거라 공유 씨한테도 좀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었거든요. 어. 퀴즈가 좀 무섭다. 어. 그냥 틀려도 돼. 뭐 틀린 사람도 많아. 막 이러면서 그렇긴 하죠. 예. 얘기해 주더라고요. 잠깐만. 시작됐어. 답을 얘기해. 맞추고 싶어. 공유 씨는 배두나 씨를 백설기라고 부르고 두나 씨는 공유 씨를 어떻게 흑임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또 조사하죠. 친구 그 공유 씨는 좀 약간 까무잡잡하게 분장을 하고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 톤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공유 씨가 모니터 보더니 나는 너무 흑설탕 같고 얘는 너무 백설탕 같은 거 아니야? 딱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흑임자와 백설기가 됐군요. 이 흑설탕 백설탕이 너무 달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커플 같은 연인 같은 거죠. 흑설탕 뭐 이럴 수는 없는 뭔가 달달한 로맨스가 있을 것 너무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래서 이제 임자와 주지훈 씨하고 김은희 작가님하고도 좀 이렇게 굉장히 두 분이 좀 그분 친하시다고. 두 분은 나오셨죠? 여기? 네, 나와주셨어요. 내가 또 킹덤을 또 재밌게 봤잖아요. 킹덤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이 하신 것도 내 프로도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데잖아요. 저는 네. 공유가 저보고 저렇게 자기 애가 많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저는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제가 딱 연기하고 가서 너무 좋지 않나? 너무 좋지 않나? 이런 말 우리 것도 재밌죠. 장난이죠. 재밌죠. 좋다 좋아. 킹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자꾸 자랑이 죄송한데 킹덤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왜요? 나 궁금해지네. 왜요? 그때 감독님 김성원 감독님 같은 경우는 대충 안 가시거든요.
집요하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대구르로 굴러서 딱 떨어지는 인서트만 74테이크를 가요. 74번을 가시고 그래요. 이 완성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고레다 감독님은 고레다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세요. 그냥 무조건 한 테이크에 오케이인 거예요. 우와.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황을 했죠. 그냥 몸 푼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건데. 테이크를 갔는데 오케이 그럼 다음 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을 해서 진짜 오케이인가요? 이게 왜 오케이죠? 날 포기하셨나? 날 포기하셨나? 약간 이렇게 그 날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뭔지 알겠어. 거의 다큐멘터리 같아요. 고레다 감독님이랑 찍는 거는. 나이가 그대로의 감정이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많이 안 가는 거야. 우린 날 것을 가자. 맞아요. 잘못된 단어 써도 그냥 가요. 그냥. 뒤로 백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그냥 맞아 찍히는. 맞아. 이거는 약간 생방송 같은 느낌. 그 정도예요? 그럼 저 워쇼스키 감독님 두 분은 어떻습니까? 워쇼스키 감독님이랑 아이엠이어라는 영화 찍은 프랑스 감독님 에릭 라티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되게 즉흥적이세요. 막 A4 하나짜리 영어 대사도 그날 아침에 받은 적이 있어요. 갑자기 감독님이 영감이 떠오르면 막 쓰셔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막 써서 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로케이션에 딱 갔는데 샤워실이 너무 예뻐. 그러면은 우리 이 씬을 샤워를 하면서 찍을까? 약간 이렇게 갑자기?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옷 주섬주섬 벗고 샤워해야 되는 거. 그래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하시나 봐요, 두나 씨. 네, 저는 그런 거 어필 안 하는 편이에요. 감독님이 진짜? 그런 컷을 얻고 싶다면 그냥 야, 그러니까 이 배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저 뭐 네, 조금 뜨거. 그래요? 그럼 끌까요? 네. 거기 좀 이러네. 어우. 죄송. 그럼 얘기를 하시지 왜? 네? 아니요.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 왜? 나중이니까.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저희. 왜 뻘겋게 돼? 아니 이게 카메라가 돌 때 배우들은 누가 끊어줘야 끊어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감독이 컷을 해야 이게 또. 컷이지. 이 이야기는 제가 좀 퍼트려도 되겠습니까? 좀 미담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요라고는 얘기 안 해. 네네네네.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세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이런 걸 잘 참아요 또. 근데 제가 별명도 무통배등아예요. 제가 잘 못 느껴가지고. 갑자기 무통배도나하는 네. 해보세요.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또 자국 나면 안 되잖아요. 자극? 이런 데는 아프거든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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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무통배도는 아닌데. 여기 아파. 여기 아파요? 자, 일단 저기 무통배도나는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배도나 씨도 고통을 느낍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좀 패션에 제가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관심이 많은데 또 배두나 씨 하면은 사실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빼놓을 수 없죠. 안감이 이렇게 봤는데 안감이. 디자이너인 제스키에르가 또 배두나 씨 덕후인 걸로 유명한데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좀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좀 만남이 제가 어떻게 한 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약간 참. 그러니까 사실 예. 진짜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쪽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좀. 니콜라가 처음에 저를 좋아하게 된 팬이 된 작품이 괴물이에요. 제가 그 수원시청 추리닝을 입고 네. 시종 일관 그 한 벌을 입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쵸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초대를 받아서 갔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로 만난 사이인데 같이 이제 매년 여름 휴가 같이 다니고 겨울 휴가를 같이 가? 다니고 그런 어디로 가? 지중해 쪽으로 막. 지중해. 네. 조셉이 좀 늘상 베네핏이 좀 뭐가 있나요? 지금 당장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베네핏? 뭐 할인 혜택, 오해하지 할인 마시고 혜택 디스카운트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백을 좀 더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무상수선 뭐 예를 들면 네네. 지금 뭐 이거 있어요. 제품 같은 거는 많이 봤죠. 아, 그래서 네, 제가 골라갈 수도 있고. 골라도 가요? 네, 저한테 할당된 어떤 그 있구나. 그걸 뭐 얼라원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버짓 안에서 네, 내가 이제 딱 고르면 되는구나. 네. 야, 그런 책임감도 또 있어야죠. 대표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맞아, 어느 맞아. 정도는 네. 아 멋지시네요. 만약에 지금 그 배우가 아니셨다면 두나 씨는 혹시 뭘 하셨을 것 같은지. 생각만 해도 암담하네요. 배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냐면 제가 어떤 꿈을 꾸기 전에 이게 이루어진 이게 길거리에서 캐스팅돼서 모델을 먼저 했고 맞아. 길거리 네. 캐스팅이었구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잡지 모델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잡지들을 하다가 이제 뭐 광고 쪽으로 TV 광고 쪽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영화 링, 뭐 학교라는 드라마 이렇게 찍으면서 링이 나왔어요? 네 제가 영화 링으로 데뷔했어요. 링? 거기서 그 머리 링이 뭐 맞아. 한국 귀신 한국 링이다. 한국 링. 네, 한국 링에 한국 링. 사다 아 두나 씨 맞아, 맞아. 그걸로 돼. 야 맞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나왔어. TV에서 나왔어. TV에서 그 나왔어. 귀신이 맞아. 배두나 씨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요. 아 진짜? 네. 아 맞아요. 아 생각났어요. 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데뷔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기억을 좀 되살려 본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그 약간 세기말적인 분위기 여기에 굉장히 좀 어울리는 게 맞아요. 배두나 씨였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죠, 있어요. 그죠? 네. 밀레니엄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2000년을 앞두고 그 어수선한 좀 시기에 약간 그런 시기에. 맞아 약간 그런 시기 혼돈의 시기에. 혼돈의 시기에 그때 배두나 씨 그다음에 그 또 TT의 이문경 씨. 맞아요. 뭐 요런 그 분위기에 어떤 게 신세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파격적인 그 뭐 컬러, 이렇게 헤어. 예. 이런 표현이 어떻지만 저는 딱 처음에 예전에 뵀을 때 묘하다라는 느낌을. 아 진짜요? 네. 두나 씨 하면은 진짜 그 읽을 수 없는 네. 표정. 묘하다. 예. 빠져든다.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연기하는 어떻게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뭔데요? 관객이 읽고 싶어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능동적으로 관객이 더 생각하고 제 얼굴을 보고 읽어주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최고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배우는 진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예,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활자를 보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거기 같아. 있는 뉘앙스나 어떤 분위기까지 다 활자에서 어떻게 창조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몸을 한번 훑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 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내가 앞으로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배우들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도 그 선택받는 그치. 선택을 받아서 맞아요. 저희가 기획자가 아니고 제작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러줘야 가서 하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나를 컨택하는 횟수가 뭐 좀 줄거나 네네. 내지는 뭐 나에게 컨택이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작품이 뭐 다른 분에게 좀 가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뭔가 그럼요. 예. 또 세대 교체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연기를 뭐 잘하고 못하고 다 떠나서 그 대중분들이 뭐 지겨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좀 덜 보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진짜 뭐 걱정까지는 아닌데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그걸 위해서 준비하시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열심히 합니다.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가?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 어. 좀 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심지어 네네네. 이제 참 하루하루를 되게 밀도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나이가 이제 저도 들고 40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후회 없게 살아야겠다 맞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사람들한테도 후회할 짓 하지 말아야지. 아, 진짜? 진짜 네. 잘해줘야지. 막 너무 1년이 너무 금방 가요. 너무 금방 가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허투루 안 쓴다고 막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 들어왔을 때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현장, 특히 촬영 현장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지분은 다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죠. 뭐 실없는 농담도 다 그들이랑 하고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연기하는 프로세스를 아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뭐 계속 이렇게 현장에 계속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배두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본인의 가장 안 좋은 부분까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는 저는 와 한심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예민하지 싶을 때도 있고 그 자책할 때도 많고 한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 정도면 참 그래도 괜찮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칭찬인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이다. 네, 네. 약간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아,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일탈할 것 같대요. 뭘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랑 일하기가 되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제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듣게 생겼대요.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느낌이. 촬영하다 어떤 느낌이. 거냐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잠깐만요. 누구씨? 은지 씨,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하면서. 잠시만요. 약간 이런 거. 야. 약간 이런 거. 야. 그 표정. 지금 딱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만나본 두나 씨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진짜 친절해. 그럼 좀 친해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친해지면 좋죠. 진짜? 네. 그럼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끔 뭐 누나 잘 지내요 이렇게 문자도 할 수 있는 사이가? 그럼요. 진짜요? 이렇게 친해져 또 루이 베네디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디자이너 분한테 최근에 패딩 하나 샀다고 지금 전해주세요. 패딩 하나. 한국의 코미디언이 네. 굉장히 응원한다고 지금. 네. 그분에게서 지금 응원한다. 메일 왔는데요. 네, 뭐라고요? 그분도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지중해에서 응원. 예, 지중해에서 네네네, 응원하겠다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주세요? 예, 뭘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정말 이 케미는. 어떻게 워낙에 또 잘 아니까. 예. 너무 놀라워. 잘하니까. 저는 진짜 대사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애드립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잘하시잖아요. 진짜, 예. 지금 뭐 우리가 얼마나 좀 지금. 티키타카가 또 기가 막히게 네네. 이루어지고 지금 있습니까?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감독의 오케이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예, 아까 잘하고 있는 무통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예, 그런 게 티키타카지. 예. 진기주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 근데 어떻게 기주 씨, 이렇게 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주 씨, 기주 씨는 제가 예전에 네. 런닝맨 촬영할 때 한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초면. 네, 처음.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또. 예. 아니 오늘 또 이직 특집인데 네네. 드라마 주말 드라마도 지금 뭐 잘도 계시고 지진이 씨도 그랬지만 네. 이게 좀 그 홍보가 아닌데도 이렇게 뭐 또 들어오네 누가? 어디 갔다 왔어? 자 일단 기주 씨 한번 소개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직의 고수 배우 우리 진기주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삼성의 집 나간 딸에서 배우로 하니까 실제로 뭐 삼성가의 따님이신데 집을 나가서 지금 배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예. 잘못 해석하면 삼성 딸이야.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또 일파만파예요. 네네네. 정확히 삼성을 입사를 아니시고- 하셨던 거죠? 입사를 하시고. 네네. 예. 아니 유키즈는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진기주 씨가? 이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 특집이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특이한 이력 가진 특집 했던 걸 봤거든요. 네. 그거 저번에 했었던 건데 해가지고서는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좋긴 한데 너무 떨려서 어떡하죠?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뭐 뭔가 너무 떨려.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떨려요? 카메라가 되게 많기도 하고. 예전에도 제가 저 런닝맨에서 진기주 씨가 이거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진기주 씨 찍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직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진기주 씨가 말 그대로 이직의 고수입니다. 일단 졸업 후에
삼성 SDS에 취업을 합니다. 예? 엄청난 경제인에 그 다음에 이걸 그만두시고 강원 민방의 기자님으로 또 취직을 하세요. 이와 같은 가방에 보관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그만두시고 슈퍼모델. 그리고 지금 배우로. 아니 원래 꿈은 뭐였어요, 진기주 씨는? 제가 기억나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데 A4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빠한테 이만큼의 편지를 써놓고 화장실 거울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퇴근하고 나면 가족 회의를 좀 하자고 언론인이 일단 하고 되고 싶었었는데 기자를 할지 아나운서를 할지 거기에 대한 거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족회의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그냥 기자 해라 해서 기자 하겠다. 오케이. 아니 그 여기 지금 보니까 부모님 중에 또 한 분이 기자분이세요? 아, 네.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기자신데 제가 사실 기자를 제 장래희망으로 찍었던 것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모습이 멋있었어요. 아버님의 어떤 모습에 조금 약간 항상 뉴스보다 아빠가 알려주는 게 저보다 먼저였었으니까 아빠에게 먼저 소식을 듣고 나면 TV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었어요. 세상의 일을 먼저 알고 있고 되게 멋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제 눈에 아빠가. 그랬는데 막상 대학교 전공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네. 말 그대로 공대생이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점수 따라서 진학을 일단은 하잖아요. 진학을.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공대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잘못 선택했다. 야 이거 기주 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훅 빨려 들어가네. 잘못 선택. 잘못 선택했어요. 왜요? 전 지금도 컴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도. 아니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컴맹이시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 입사를 또 예. 삼성 SDS. 예. 어땠습니까? 회사 생활은 직접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사실 업무에 뛰어든다기보다는 이제 막 신입사원 연수도 많이 하고 동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으니까. 막 훨씬 많고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업무보다. 그렇죠. 그래서 마냥 재밌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뭐 놀랍다고 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저 삼성에는 하계 수련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신입이 다 모여서 S그룹의 모든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공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결을 하는데 그 대회 이전에 한 2달 정도 합숙을 또 해요. 그 공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연단이었는데 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삼성 관련된 걸로 어떻게 뭐 파란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그 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입사하시 애사스명 이러고 이제 그 순간 모두가 파란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니시게 되잖아요. 회사 다닐 때 가장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있을까요? 그냥 네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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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근할 때는 늘 죄송합니다. 이러고 퇴근. 끝내셨으면 먼저. 6시 땡 하면 퇴근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삼겹살과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하나 계셨는데 네. 5시 50 몇 분만 되면 자꾸 진주임 저녁 약속 있나? 맨날 이러시는데 저는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퇴근. 없는데. 맞죠. 없는데. 좋다. 좋다. 그 약속 있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다 버스와의 약속이었고 집에 버스와 약속. 네, 6시 10분 차를 타야 하는 약속. 네, 조금만 늦으면 급하 떠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조셉 같았으면은 저기 우리 조주임 예. 오늘 저녁 약속 있나? 저녁 약속 있습니다. 부장님하고요. 네. 가시죠. 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벌써 적은 분이고요. 예, 이게 또 각 그 이 회사마다의 또 어떤 그 직원분들의 복지가 좀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일반 삼성카드인데 거기에 SFC라고 이제 마크가 달려서 네, 그러면은. 발급이 되는데 브랜드 같은 거 할인되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 비고 할인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죠 중간에 뭐 이렇게 보너스도 보너스지만. PSPI? 그건 뭐예요? PS는 연말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개념이고요. PI는
한 해에 2번 이렇게 딱 반 나눠서 야. 한 번씩 나오는. 어쨌든 이렇게 잘 다니던 회사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그렇죠. 이런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를 한 3년 다니셨다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사를 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출퇴근할 때 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점점 얼굴에 어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주야 너무 힘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을 뚝뚝 하셨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사실 제가 짜증을 냈었어요. 취업이 힘들다 엄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걸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엄마는 물론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참고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마. 나 힘들게 참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맨날 이렇게 했었어요. 나 엄마는 해봐. 너 아직 어려. 해봐.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혹시 그때가 23살에 입사해가지고 26 정도 네, 되셨을 때. 그때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뭘 시작하기에 너무나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이고 또 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또 어린 그렇죠. 나이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취업할 때 그 고통들이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니까 그거를 또 한다 그리고 또 한다고 될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컸거든요.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 취업을 저는 준비할 서류 때. 전형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 그냥 서류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난 열심히 진짜 며칠 밤을 새워서 그렇지.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고 그동안 내가 비록 한 건 없지만 뭐 토익 점수니 뭐 이런저런 스펙 한 줄 같은 걸 꾸역꾸역 했던 것들을 적어서 냈는데 너무너무 떨려서 딱 클릭하면 딱 뜨는 거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좀 보완하거나 내지는 그거를 좀 할 텐데 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퇴사할 때 혹시 부서장님이나 거기 뭐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퇴사 당시에 선배랑 동기들한테 뿌렸던 메일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썼던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결정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칼을 뺐다고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기자. 아니요 그때 사실 소개는 연기자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경만 했던 직업이었었는데 절대 주변에 말은 안 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왜냐면 누구에게도? 말하면 너무 비웃을 것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냥 가끔 정말 안 친한 사람 있죠. 오히려 메신저 해가지고 막 딴 얘기하다가 나 근데 연기하고 싶다. 그냥 갑자기 툭! 네. 저는 누군가한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때 그 공준영 씨라는 분이 계신데 실명을 그분이 밝히시네요. 네, 공준영 씨. 준영 오빠는 그냥 비웃었어요. 그냥 이거 그런데 막상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한 템포 누르고 또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게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토익 학원에 가 있었어요. 갑자기요? 토익 점수 만료됐다는 문자를 딱 보면 만료됐으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배어 있는 습관이잖아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진짜 완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이 다 기자 공부, 아나운서 준비, PD 준비 하던 친구들이 하도 있다 보니까 차 마시러 나가면 그 친구들은 이제 글 쓰고 있고 언론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 쓴 거 첨삭해주고 이러다 보면 저도 같이 말려 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말 싹 자연스럽게 모집 공고 뜬 소식을 굳이 알게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랑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제 그 시험 공고 떴다.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할 줄 아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유년기 때 계속 꿈꿨던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진기주 기자라고 불리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자 수습 기간이 머리 감는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하루에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일정이 어떻게 되길래 어떻게 되길래? 한 새벽 3시, 4시, 5시 그때 경찰 각종 지구대부터 돌고 경찰청 들어갔다가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도 한번 다 돌면서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만약에 뭐가 또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 일을 어떻게 취재를 하는 건지 매뉴얼처럼 배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을 1시, 2시 이때까지 해요. 3시 그때까지 해요. 근데 난 출근을 곧 좀 있으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얼른 머리 감고 머리 감다가 이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 감다 보면 토가 나와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왜 우는지는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때 삼성 그렇게 힘들게 그만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당시 제 사수였던 캡한테 술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 연기할 거예요. 이야기가 그 선배도 야 그럼 대학로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로를 가야 돼.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직장 생활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뭡니까? 기자할 때는 이게 비속어라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도 그냥 뭐 저희가 뭐 야 이 새끼야. 아 진짜? 그러니까 저희끼리 오죽하는 말이 있냐면 그 수습이 수가 배우는 게 아니라 짐승 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게 뭐랄까 혹독하게 키워지는데 끝나갈 때쯤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해놔야 사실 기자는 눈앞에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황을 하게 뭔지 되고 알겠어. 역사적일 수 있는 그 기록의 순간을 놓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습 기간이 필요하구나를 수습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놔야 이제 몸에 배이고. 혹시 그럼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기자 생활을 할 때 많이 했던 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전화 신호가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따르릉 따르릉 딱 받으면 바로 혼나요. 야 이렇게 혼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든 머리를 감을 때도 항상 핸드폰은 가장 옆에 있어요. 잘 때도 바로 여기다가 해야 돼요. 잠깐 잘 때도. 이거 아무나 못하겠다. 못 깰까 봐. 그래서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 만에 네, 딱 수습 기간이 3개월이었거든요. 그 수습을 끝내고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음 일이 슈퍼모델을 지원하셨다고. 네. 이제는 진짜 해야 되잖아요. 내가 2번이나 이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일단 밤마다 노트북을 켜놓고 막 이런저런 엔터 회사를 막 찾아보고 그냥 혼자 새벽에 이런 서치만 실컷 하고 있을 때 이제 새벽에 언니가 TV 보다가 저거 나가봐 이랬어요. 그게 슈퍼모델 대회였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는데 그 문구가 모델이 아니라 엔터테이너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있다는데 서류의 양식은 뭘까 봤는데 자기소개서인 거예요. 양식이. 네.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서 딱 원하는 게 자기소개서랑 프로필 사진이에요. 네. 근데 프로필 사진은 제가 이제 그동안 연습 삼아 찍어뒀던 프로필 사진들. 또 있고 있으니까. 네, 완벽히 아나운서처럼 찍혀 있는 그 딱 떨어지는 정장 입고 찍은.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서류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차 보는데 장기자랑을 준비하래요. 제가 그 공연단을 했다고. 했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영화다 영화. 이거 했었잖아. 거기서 파란 피만 빼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럼 대회에서 좀 입상을. 네, 그때 3등을 했는데 그때도 몇 개월 하반기는 다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내내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중간마다 평가를 받았던 거고. 근데 진기주 씨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 많이 받으시고. 맨날 신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딜 가든 신입.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2015년 드라마 2번째 20살에 처음으로 캐스팅이 됩니다. 딱 그 2번째 20살 합격하기 전까지는 모든 오디션이 다 1차 탈락이었어요. 맨날 가면 듣는 말이 나이가 많다. 그동안은 뭐 했는데 이 나이에 첫 오디션을 보냐? 이런 이야기 항상 그 이야기에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변론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연기는 나이가 뭐 상관없잖아요 그치, 라고 네. 대답하고 다녔죠. 왜냐면 70세, 80세도 연기를 하는 건데 캐릭터가 애기부터 노인까지 다 있는데 캐릭터가 왜
자꾸 나이를 물어보는지. 네, 연기 그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랬죠. 그런데 상처는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 그렇죠. 들을 때마다. 네. 오디션 딱 하면 보는 시선 자체가 일단 나를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하는 눈빛이 딱 있거든요. 그 그렇죠. 눈빛을 다 받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아 주눅 들죠. 네, 많이 주눅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바심도 나고 이러다가 내가 아예 시작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고 그때 만난 오디션이 두 번째 20살이었던 거예요. 연기를 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 첫 마디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였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싹 녹은 거예요. 목 녹듯이 너무 사라지죠. 좋으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감독님을 제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그 몇 개월의 자신감 바닥을 쳤던 저를 딱히 일으킬 자존감을 수 있는 올려주는.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은 이 오디션은 내가 붙든 안 붙든 상관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했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거 나가고 어땠습니까? 연락 막 전에 뭐 삼성에 있던 뭐 직원분들부터 막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네, 난리 났죠. 와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러면서 특히 삼성 동기들한테 저는 뭔가 대리만족한 막내 동생이에요. 아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바라는 퇴사를 해줬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애가 계속 넘어지긴 많이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다 같이 봐와주니까 기특해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 현장에 그 삼성 동기분들이 야, 우리 기주 흥해라. 와, 삼성의 딸. 야 계속 삼성을 낳았는데도 삼성의 딸로 야 그러다가 또 진짜 이러다가 그 저 또 광고까지 찍으면 이것도 야. 뭐 이거 의미 있잖아요. 뭐 좀 이슈 없습니까? 이슈 없습니까? 아 참. 근데 이때 이 커피차를 갖고서는 막 인터넷에서 진기주가 인성이 좋은가 보다. 인성이 좋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차도 보내주고 한다. 이런 게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내준 언니들도 돈은 내가 쓰고 좋다 좋다. 아 좋다. 언니들 멘트 좋다. 보내준 언니들이 인성 좋은 건 난데 지금으로라도 그 감사 인사를 좀 잘하세요. 예. 언니 덕분에 내가 인성 좋은 사람이 됐어. 고마워. 지금 저 언니는 아직도 삼성 다니고 계세요? 네. 돌고 돌아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배우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일은 본인에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딱 맞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직업들에 비해 가장 불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가장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네, 상처도 가장 많이 받고 그렇긴 한데요. 그냥 흥미로워서 좋아요. 야, 근데 기주 씨가 이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니까 참 예. 기주 씨 왜냐면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일도 정말 기주 씨가 얘기한 대로 상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잘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들에 비해서 진짜. 그냥 몇 시간 못 자는데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일? 그러니까 보통 출근할 때는 이제 이불에서 한참 있잖아요. 한참. 근데 이제 그 누워있는 한 1, 2분, 5분까지 시간 동안 오늘 반차였을까? 진짜 그 생각 계속 하고 그 아침에 그 이불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뭐 아침에 일찍 뭐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데 제 부모님, 엄마도 이제 너무 깨우는 시간이 단축돼서 편하다고 하시는데 딱 하면 나 오늘 촬영 가야 되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예전에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 또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서 그래요. 맞네. 우리 이거 늦으면 돼. 잘려. 바로 잘려. 근데 혹시 요걸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참 이직하길 잘했다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냥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네. 이게 다 뭐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네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내가 이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4차의 오디션을 거쳐서 붙었던 배역이 있었어요. 며칠 뒤에 대본 리딩이고 포스터 촬영도 한대요.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잠깐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배우를 다른 친구가 한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왔는데 식탁에 김밥이 있었고요.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식사 일단 김밥으로 챙겨 먹어. 엄마 김밥 만들어 놓고 나왔어. 근데 그걸 진짜 김밥을 입에 넣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김밥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응 알았어 맛있게 먹고 있어 이랬었던 기억. 네. 좀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훨씬 더 작잖아요. 지금보다 많이 열악해져도 내가 지금 가진 거를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해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로크부터 멜로, 예, 액션, 누아르까지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우리 인간 수채화 배우 김고은 씨입니다. 예. 그 얘기하신 대로 한예종 그 이 전설의 네. 동기들 10학번이죠, 10학번. 네네. 동기분들이 누구? 이상희 씨. 네, 안은진 씨 그리고 김성철 씨, 박소담 씨, 야 진짜 지금 막. 이유영 언니도 있고. 네. 의리의리하더라고, 의리의리. 근데 동기들이 다 잘 나가니까 진짜 이런 것도 진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뿌듯해요, 저는. 그래요? 네. 이 친구는 진짜 잘 될 것 같다 하는 분도 있었지만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끼리는 저희 학번은 특히나 누구 한 명이 더 먼저 뭐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단합도 잘 되고 서로 응원하고 그런 사이. 서로 제가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좀 뭐 고은 씨도 그렇고 만나 뵀지만 뭐 다들 좀 그 에너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예종이 모인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끼와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네. 동기들 사이에서도 고은 씨가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대체 뭐야 그래요? 진짜 그래서 상희도 그러던데, 상희도? 인기 되게 많았다고 고은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죠? 나쁘진 않았다. 아니 근데 자꾸 그 네. 뭐 여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얘기를 어디서? 인터뷰 때 뭐 한예종의 무슨 3대 여신이었다면서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어쨌든 상희 씨가 그랬거든요. 진짜 고은이가 인기 정말 많았다고. 예? 좋은 친구네요. 고은 씨가 수업 중에 쓰러져서 이상희 씨가 고은아 하고 뛰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동기들이 고은 씨한테 달려가다 말고 상희 씨한테 달려갔다는 적이 있다고. 이게 뭡니까? 그때 그 무슨 즉흥 연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었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어요.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 신발이 막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셨구나. 제가.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희가 호나 이러면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연습실 문이 철문인 예. 거 아시죠? 이렇게 여는 거. 네네네. 그 철문에 상희가 이제 왕발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왕발이에요. 그래서 발톱이 좀 커요. 네, 그 발꼬락도 근데 발이 커요. 하여튼 근데 그게 이제 엄지 발가락이 문에 탁 낀 거예요. 아우 아파. 달려오다가 아우.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래서 그때 발톱이 탁 들린 거예요. 아우 그 경험 있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프겠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나 하면서 주저앉아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저는 이제 다른 동기가 없고 보건실에 가고 이제 상희는 또 이제 뭐 응급실에 갔는 적이 있어요. 이상희가 결국은 상희가 고은아하고 본인 발톱이 뒤집어져가지고 고은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고은 씨를 보고 웹툰을 찍고 나왔다. 너무 찰떡이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할 때마다 그런 그 원작하고의 그 뭐 이런 괴리감이 없다. 캐스팅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좀 많으시니까. 아니 시작 전에는 항상 안 맞는다. 그래요? 네 얘기 나오고 이제 시작하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네 뭐 이런 약간 좀 바뀌는. 그러니까 네. 뭐 좀 그런 것도 내가 잘 뭐 이렇게 잘 찰떡같이 소화해서 만들어 간다고. 본인도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게 잘하니까 또 그렇죠. 그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깨비를 제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그 장면이었어요. 그 캐나다 그 저기 도서관 문 나와가지고 네. 그 계단에서 저 얘기 아직 안 끝난. 여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대체? 캐나다. 그 장면, 야 재밌다. 그래서 제가 도깨비를 다 봤잖아요. 다 진짜요? 보셨군요. 다 봤죠. 도깨비 네. 다 봤어요. 예, 제가 원래 다 보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몇 작품 손에 꽂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깨비. 예.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실 도깨비가 끝나고 쉴 때 조금 슬럼프가 좀 오셨다고요? 진짜 작품이 잘 되고 사실 그렇다 할 계기가 없는데 좀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게. 네, 뭐가 힘들어, 뭐 그게 겨운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하고 좀 그걸 제가 스스로 받아주지 않았던 게 그게 한꺼번에 뭐 몰려서 크게 한번 왔던 것 같고. 진짜 현장에 나와서도 그렇고 진짜 늘 이 감사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들 네. 모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스스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니야. 야, 보기 겨운 소리 하지 마. 그렇죠, 그렇죠. 옛날을 생각해봐.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니까. 예. 고은 씨가 이제 데뷔 10년 차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와, 은교로 데뷔를 하신 거죠? 네, 네. 야, 근데 데뷔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좀 그 굉장히 이 스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당시에 그 시상식에서 그 신인상을 휩쓸면서 말 그대로 이제 충무로의 라이징 스타로 좀 네. 시작을 하신 건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 당시를 좀 떠올려 보자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좀 겁이 난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은교라는 작품을 하기까지 되게 고민도 많았었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마음가짐은 완전히 이 영화가 잘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목을 받았을 때 막 그렇게 너무 들뜨거나. 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음. 원래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이라서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저는 연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랑 한 작품만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고 연극을 한 편 하면서 제가 막 무대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딱 2막 전에 암전이 딱 됐을 때 무대에서 진짜 내려가기 싫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었고 이렇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그 감정보다 셌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없었으면 은교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작품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 복학을 또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작품을 할 때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서 막 자문자답하는 시간 가지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럴 때마다 작품 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뭐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작품 하면서 이겨내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작품이 변산이라는 작품인데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있었던 게 정말 컸고 또 제가 맡은 롤이 정민 오빠를 받쳐주는 롤이기 때문에 내 부담감도 그만큼 적었고 거기서 다 극복하고 그렇게 그 작품을 끝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실 뭐 고은 씨도 저희들이 잘 모르고 볼 때는 그냥 뭐 마냥 늘 즐겁고 행복하고 이럴 것 같지만 뭐 고은 씨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얼마나 그런 또 우여곡절과
본인만의 그런 또 고민과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왜냐면 김고은 씨가 또 패셔니스타시고 맞아요. 아 또 그 엠베서더시잖아요. 엠버서더. 아, 네네네. 예. 일단 그거 한번 여쭤봐야죠. 그것도 엠버서더 또 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일단 저희들은 이거 한번 여쭤봐요. 베네핏 있습니까? 할인돼요 거기? 할인은 안 되고요. 안 되는구나. 그 브랜드는 할인이 근데 엠버서더인데 그래도 한 뭐 조금 안 되나? 그 페이에서 일정 부분을 상품권처럼 교환을 해주는 아 이제 뭐 생일 때 좀 선물 보내주시는 그런 뭘 보내줘요? 귀걸이 아니면 최근에 뭐- 반지 주시고 반지도 줬어요? 네. 윤여선 선생님께서 그 고은 씨가 싹싹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천천히 다가와서 좋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천천히 뜻일까요? 예. 다가? 그 고은 씨가 좀 느끼시기에는. 일단 선배님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 막 너무 제가 김고은이고요. 막 선배님 너무 팬이었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게 당연히 진심이지만 좀 그러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를 물어보실 때까지 좀 가만히 듣기만 했던 것 같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나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의 속도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다가가는 게 네. 그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고은 씨는 좀 천천히 선배님들한테는 좀 되게 그러는 것 같고 음. 후배님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배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죠. 아 그래요? 한마디로 나는 낄낄 빠빠가 된다는 얘기시군요. 네. 아 예. 낄낄 빠빠가 나는 된다는 건 낄낄 빠빠가 된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하죠. 배우라는 직업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상영관에서 이제 막 로고 뜨면서 영화사 막 차 이렇게 하고 인트로 딱 들어가고 이때 그 희열이 막 내가 내 직업이 이런 걸 하는 거라고 막 이런 그때 되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참 감사한 직업, 특히 저한테는 감사한 직업인 것 같고 또 연차가 쌓이는 만큼 그만큼의 또 몫을 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그게 커요. 이게 사실은 출연료도 그렇고 뭐 많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만큼을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몫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렇게 더 이상 이거 이상으로 잘 되고 싶지 않을 네. 때가 있어요. 네네네. 내가 꼭 뭐 어떤 정상을 향해서 아니면 더 이렇게 뭐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해서 왔다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떤 분야든 여기까지 가고 싶다고 내 뜻대로 그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까지 가야겠다 해서 요만큼만 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는. 예. 참 이게 너무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저도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의심을 멈추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라는 배우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고 내가 진짜 좋은 배우인가? 이 방식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계속 나아가는 배우가 되고 싶고 의심을 더하지 않는 순간 거기서 멈출 것 같아요. 너무 심취했어요. 그 상황에. 아유 왔네. 아유 깜짝이야. 이쪽에서 오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다 예. 아유 야 오늘 반갑습니다. 너무 오늘 분위기하고 고은 진짜. 씨가 어떡해. 아유 너무 오랜만에 보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와. 와. 이 의자를 제가 앉다니. 야 오늘 이 써니한 분위기하고 이거를
이 무대가 보영 씨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련한 것처럼. 저 이제 오랜만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진짜 네. 힘 많이 줬어요. 아 그래?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러블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우리 박보영 씨. 예. 반갑습니다. 예. 뽀블리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연기를 하지만 오늘은 일기를 열심히 써서 유퀴즈에 나오게 된 박보영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 그렇죠, 나오신 그렇죠. 거거든요. 네. 보영 씨가 유퀴즈를 그래도 또 이렇게 즐겨 보신다고. 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만약에 본방을 못하면 좀 아껴뒀다가 네. 이게 이제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더 많았어요. 아. 밥 먹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그 클립을 따로 좀 봐요. 모아서 이렇게. 아니 그 아까 얘기드렸지만 이제 오늘 너의 일기장 특집인데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이게요. 예. 네, 근데 막 안 쓸 때는 엄청 안 쓰기도 해요. 그래요? 네, 매일 이게 언제부터 일기를 쓰셨습니까? 제가 아마 데뷔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일기를 쓰게 된 계기가 그 인터뷰를 작품 끝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바로 하는데 영화는 편집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개봉할 즈음에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자님들이 저한테 에피소드 새로운 없었냐? 에피소드 더 알려주세요라고 맞아, 맞아. 하던지 아니면은 쥐가 짜내가지고 몇 개 그렇죠. 얘기하면 아니면 좀 지어내거나. 네 그러면 지원을 저는 조금 실례가 안 된다면 저는 조금 약간 예. 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MSG. 네, MSG. 예.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가끔 그거는 어제 기사에서 봤다. 아, 맞아요. 새로운 거 없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를 그래서 너무 잘하고 일기를 쓰- 싶어가지고. 이것도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인터뷰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갈수록 막 거의 살생부 수준으로. 살생부 수준으로 쓰신다고? 그게 그리고 막 자기 반성, 그 의문문이 많더라고요. 나는 왜 왜 이랬을까? 그랬을까? 걔는 왜 그랬을까? 쟤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런- 왜 이랬을까?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 담겨 있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일기를 금고에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기를요,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건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혹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이게 나가게 된다면 나는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금고에 넣었어요. 일기를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너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가서 그 금고에 있는 일기부터 그 정도로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일기를 좀 태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 거부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제가 태웠어요. 진짜요? 네. 저희 그 시골에 가서 가마솥 물 끓일 때 불쏘시개로 제가 진짜 그 안에다가? 태웠어요. 왜요? 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때까지는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보시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뭐 이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 다 기록. 그러니까 사실 그 일기장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솔직함을 모두 담았구나. 태우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욕도 좀 담겨 있고 합니까? 비속어요. 네. 있지요. 혹시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내내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요? 다 믿을 수 있나. 그러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정말 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죽기 전에 일기를 불태우고 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죽을 거다. 이 정도면 일기를 안 쓰시는 게 어때요? 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일기를 쓰신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일기 때문에 그냥 좌불안석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야, 진짜 본인이 쓰시던 이건 근데 비어있는 것도 사실 많아요. 뭐 매일매일 쓰는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이런 다이어리를 뭐 이제 연초나 누가 이제 선물 네네네. 주잖아요. 꽉 채워서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다이어리라고 선물 받았다가 아, 저도 그, 예. 10년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네, 10년 동안 알아요. 쓰는 거. 예. 그 4장 썼어요. 저. 많이 쓰시는 거. 이게 벌써 글을 쓴 요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야, 우와, 야, 이거 많이들 쓰시는. 우와, 우와! 우와, 야, 아니 우와. 진짜 글씨를 너무 잘 쓰시네요. 야, 이렇게 일단 글씨- 너무 정갈해서 읽기가 놀러 이거 갔다 온. 어디 놀러 갔다 온 걸 이것도 다 1,000원. 이건 약간 지금 보영 씨가 그거는 아니 이거 써 있어서. 예. 아니 이럴 거면 이거 왜 갖고 나온 거야? 나 참.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요것만 네. 볼게요 그러면. 네, 네네, 제가 이거 나를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어쨌든 사실 보영 씨로서는 큰 이게 진짜 결심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안 그렇? 이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도수 치료를 권하셔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 충격보다는 훨씬 안 아프다. 피부과로 가기 전에 갤러리에 들러서 아니 근데 이걸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선물 아니 이거 샀다. 본인이 야 이거 선물한대요. 선물. 휴. 우리는 메이크업 제품을 사고 톰 포드 향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갤러리아에 왜 그걸 갑자기 분기랑 덮어요? 향을 어렵게 골랐었다. 선물은 너무 어렵다. 내가 왜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요건 봐도 되죠? 전국 투어 다녀오셨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거미 언니 콘서트 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가나 고민을 왜 했나요? 이렇게나 재미가 있는데요. 게스트도 없이 4시간을 앵콜까지 3시간을 꽉 채우고 같이 놀고 뛰고 커플만 받는 꽃도 받았다. 너무 멋있었다. 비록 많은 커플 사이에 있었지만 정석 오빠한테 문자를 남겼고 언니랑 통화도 했다. 꼭 다음에 만나서 밥 먹어 언니.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는 그냥 뭐 밍숭밍숭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예. 쓰다가 이거 조심해야지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저 지난주에 그 필적 해주시는 글씨 그거 해주신 분 나왔잖아요. 연락처 드려요? 아니. 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걸 나가가지고 혹시 인서트라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저 분석해가지고 아니 글씨체가 너무 성격이 어떻다고 이쁘셔서 말하면 어떡하지? 아니, 너무 지금- 걱정되는 아니, 거야. 너무 아니 글씨가 근데 예쁘세요. 보영 씨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보영 씨가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830만 그리고 이제 그해 여자 신인상 8개. 난 웃을 때 눈 안 보이잖아. 근데 또 저희 아빠로 나온 차태현 배우님 네. 태현 오빠가 저를 불러가지고 잘 들으라.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에 830이라는 숫자는 없다. 걔는 진짜 걔는 딱 태연이랑 닮네요. 딱 차태현이에요. 말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요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말았다. 네, 들뜨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고 우리도 너무 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들뜨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이후로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 되게 좀 있었어요, 다행히. 그죠. 예. 근데 진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촬영하면서 어떻게 스태프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 거의 스태프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막내분들은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고 진짜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 저 또 여배우라고 아침에 첫 씬에 보영이 빼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돼. 야 태연이. 절대 앞에서 티도 안 내세요. 맞아요. 진짜. 태연 씨가 참 사람이 괜찮죠.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떠나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고 네.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할지언정.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번 늑대 소년이라는 대표작을 또 만들었어요. 700만. 야. 네, 예, 한국 멜로 영화 흥행 역대 1위라는 또 기록을 쓴. 이게 이제 이때 관객 반응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극장 화장실에 숨어서 사람들 얘기를. 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니 뭐 별걸 다 하셨네. 아니 박보영 씨가 별걸 다. 아니 그게 제가 네. 시사회를 하잖아요. 시사회를 하게 되면 다 지인 초대니까 다 너무 재밌게 네.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맞아요. 아니 사실 거기서 어땠어 그랬는데 네. 야 좀 별로였어. 이럴 수는 그게 없지.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는 제가 없어. 맨날 강수 오빠랑 저랑 자주 하는 게 야 진짜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어때를 서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제일 잘 느끼려면 내가 표를 끊어서 그냥 일반 관객들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현장으로 가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서 맨 뒤에 앉아요. 그러면 이제 웃음 포인트나 뭐 나올 때 스크린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봐요. 리액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터졌다. 그리고 안 됐을 땐 여기서 왜 웃음이 안 터지지? 여기 터져야 되는 포인트인데 어떡하지? 분위기가 뭐 잘못 흘러가는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천천히 걸어야 돼요. 왜냐면 그 나가시면서 하는 얘기들 있죠. 어떻다 저떻다 박보영의 연기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그 화장실이 정말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데 1등이에요. 제가 진짜 그냥 손을 씻고 있었는데 옆에서 손 씻으시면서 막 야 걔 좀 별로지 않아? 아까 거기서 막 제 막 연기를 막 얘기하시길래 손을 계속 씻었어요. 모자 푹 눌러쓰고. 손을 계속 씻으면서 그렇게 별로였나? 거기가? 나 잘 못했나?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화장실 갔는데 관객분들이 내 어디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했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쓰는데 막 못 나가겠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두 분이 이제 같이 막 화장도 고치시고 뭐 하시면서 이제 얘기가 기는데 저는 혼자 갔으니까 손만 계속 씻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손을 막 씻으면서 이렇게 얼굴 들면 괜히 아실까 봐. 그렇죠. 세면대 거의 얼굴을 받고 계속 손만 계속 씻는 거예요. 비누칠을 계속 하고 막. 박보영 씨 독특하시네. 재밌으신데요? 재밌으신데. 근데 진짜 정말 어디서 듣지 못한 피드백이었어요. 영화 개봉할 때마다 근데 이게 늑대소년뿐만 아니라 개봉할 때마다 그 극장에 화장실에 가세요? 할 때마다. 진짜요? 할 때마다 가야죠.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들어야죠. 영화관 근처에서 혹시 박보영 씨 작품 얘기하실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누군가가 손을 계속 씻고 예. 있다면 박보영 씨입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 최초의 여성 히어로물이었죠. 이게 이제 도봉순이요. 힘센 여자 도봉순도 이게 참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이 역할 맡으셔서 연기하면서 희열을 좀 느끼셨다고. 왜냐면 그 친구 자체가 되게 저랑 똑같이 체구가 작은 게 처음부터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힘이 센 거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가 나가고 뭐 들어 올리면 CG가 막 지구 밖까지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진짜 그때 촬영할 때는 제가 진짜 봉순이에 그게 돼가지고 밤길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치. 예,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나 봐요. 제가 그 다 끝나고 광고 촬영을 하러 밖에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어디를 가다가 야 도봉순이다. 지금 누나 진짜 힘세요. 막 그러면서 자기를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지금 받겠지만 비밀이라고 힘센 거 사람들한테 지금 비밀이라고 아이들한테도 그 세계관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지만 우리끼리 비밀로 해서 그랬더니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밀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켜준다. 너무 귀여워요.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저 박보영 씨 형부가 유명한 처제바보라고. 네? 보영 씨 형부가 길가에 서 있는 보영 씨 등신대를 가져온 적이 있다고.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등신대 이거는 훔친 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겨울에 제가 가게 밖에 제가 그때 소주 무대를 하고 있었어요. 라서 제 등신대가 있었어요. 근데 형부가 술이 취하시고 우리 처제가 지금 밖에 너무 추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처제 옷도 좋나 해가지고 막 데려가야 된다고 따뜻한데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은 진짜 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가져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가져왔어요? 받았어요. 허락 받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왔냐 이랬더니 택시에 옆으로 뉘어가지고 대단하시네. 뉘어가지고 저희 집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제 등신대까지 다 가지고 오니까 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밖에서 지금 추운 날씨에 치마 입고 있어가지고 춥게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데리고 왔다. 이래가지고 언니가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 이래가지고 저희 언니가 저희 등신대를 그 베란다에 놓은 거예요. 형부가 씻고 나와가지고 추워서 데리고 왔는데 베란다에 씻고 방에다가 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갔는데 방에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참. 이거 우리 형부가 가게에서 얻어왔어요.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본인이 쓴 일기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페이지가 있을까요? 간직하고 싶은 페이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그냥 정말 보통의 하루. 오케이, 공감이 가요. 정말 그냥 그렇지. 무탈했던. 네. 제가 화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저의 고민도 없고 제가 가끔 오늘 진짜 별거 없었다라고 쓴 그런 날이 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런 날을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살아야겠다. 무탈함이 최고다라는 예전 맞아요. 어르신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기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하루. 예. 나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그냥 세상에. 그렇죠. 예. 그냥 무탈한 그런 하루가. 네. 그죠. 네. 예. 뭔가 사건 사고가 없이 잘 지나갔다. 제가 그전에는 속으로 되게 끙끙 앓는 편이었거든요. 일적인 거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누구한테 토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스로한테 오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다. 이날은 제가 그 발음 때문에 망쳤던 날인데 너무 창피하고 이 추운 날 스태프들이 제가 다시 테이크를 가는 걸 다시 다 계속 기다리시는데 와 나 진짜 여기서 CG처럼 이렇게 흩어져서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실히 제가 그날 있었던 걸 풀더라고요 쓰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